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덜어졌다라는 부분으로 장중에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좀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선물이라든지 원자재 상품 가격들을 보면 또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구석구석 살펴지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죠. 또 내일장 앞두고 쏟아지는 뉴스들 저희와 계속해서 팔로우해 가셔야 하는 구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감했던 상황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하나씩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코스피는 2,700선을 코앞에 두고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온탕과 냉탕을 반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종가상 그래도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플러스권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자, 개인과 외국인이 좀 담았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이 속에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더 플러스권이 더 대부분의 시간 많이 보였었는데요. 1% 가깝게 상승 시도 보이게 되면서 88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은 이 속에서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 마찬가지로 물량 덜어내는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장 좀 주도했던 테마를 보시면 사실 원전이었습니다. 물론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장 전부터 원전주 상승은 예견됐었고요.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보여졌고 상승 종목도 상위권이 거의 다 원전 테마주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또 개별 이슈까지 맞물렸던 것이 바로 두산그룹주들인데요. 23개월 만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2020년 3월에 산은의 긴급자금을 지원을 요청한 지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체제에서 졸업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채권단 졸업 이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원전 관련된 이슈 받아가면서 오늘 두산그룹주 일제히 튀어오르는 움직임 확인되네요. 이어서 LNG 쪽 살펴보겠습니다. LNG 선테마는 좀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 조선업도 우호적인지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좀 강했었던 것은 STX 엔진에 대한 시세인데 장 후반 급등세가 그려졌습니다. 16,300원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 오후장에 들어서 VI까지 실렸던 종목이기도 했죠. 앞으로 추가적인 수혜 받아갈 수 있는지 여부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우주항공 살펴보시면 오늘 좀 오전장부터 시세가 좋게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원전주와 함께 상위권 종목을 많이 보유를 했었는데 누리호를 6월에 2차 발사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이야기 나오게 되니까 방산주도 좀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 오늘장 짚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 소식 때문인지요. 러시아의 수출 우려가 닥친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일부 관련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목되는 것은 수출 우려 때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도 좀 앞으로의 주가가 그렇게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건 월중인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좀 뼈아픈 뉴스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악재를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또 내일은 우리가 휴장이잖아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새 위원님과 오늘 제대로 다뤄볼 테니까 오늘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V와 유튜브 활짝 열어놓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오늘 여러분이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위원님도 오늘 준비 많이 해와 주셨는데요. 쭉 들어보시고 이 위원님과 함께 내일장, 앞으로의 장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해당 위원의 성함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QR코드도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휴장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 장의 색채, 온도, 방향성 탐구해보러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사이에 좀 푹 쉬셨을까요?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국방 쪽에서 푸틴 지시로 핵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시금 또 우리가 국제사회의 변수들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새 위원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들 설계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자, 최명성 위원, 아이린 위원, 나인원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빨리 우리 좀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갈 테마에 있어서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전 섹터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주제 만나고 오셨습니다. 오늘 원전주의 화려한 플레이는 이미 금요일장부터 담보가 되어 있었어요. 시외에서 상승 퍼레이드가 확 그려졌었고 월요일장 결국에는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였는데 확실히 추가적인 시세 그 이상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사실 러시아 전쟁 이슈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군에서 시장에 그 머니가 원전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읽어볼 수 있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주력이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시간외에서만 시총이 1조로 올랐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악재, 원전주를 그동안 뛰어오르지 못하게 했던 그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조금 더 우리 뜯어서 면밀히 진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명성 위원님, 지금 탈원전을 얘기했다가 다시 또 원전으로 간다라고 유턴하는 그런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이 주력이다라고 했던 이 한마디에 지금 너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히 원전주에게는 날개가 달아졌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시간에서 1조가 상승했다니까 날마다 좀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원전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계속 이제 원전을 좀 이제 반대하고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갔다가 전 세계 흐름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적은 규모로 큰 에너지와 또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이제 원자력으로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원자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엄청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원자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말 하면서 원전주가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갔는데 일단은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이제 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너무 세계 1위를 달고 있는 우리 원자력이 너무 무시를 당했고 또 그랬는데 이번에 이 계기를 발판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이제 각성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요즘 보면 이제 여야 후보가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을 바로 예전처럼 세계 1위 국가로 다시 기술력 올리겠다는데 상당히 두 분이 좀 훌륭하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다니까 현직 대통령과 또 여야 대선 후보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행정부 수반이나 이제 과학부 장관 그런 분들이 계속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이고 많은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주는 이제 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 관련주 원전주는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우리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신한울 1, 2호기라든지 신고리 5, 6호기가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점검해달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신한울 3, 4호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 전반적으로 좋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이슈 그대로 우리가 악재 해소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아이린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 지난주에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향후 6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주력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그것이 수정되었다. 뭐 이렇게 살짝 기대감으로 가져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선용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좀 강하게 이렇게 또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여태까지 기존은 2020년에 원전 비율을 29%에서 또 50년에 이제 6.1%까지 이제 줄이겠다고 밝혔었는데 이에 반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이 좀 바꿔진 부분인데 일단 가동률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자. 결국에는 이제 9차 전력 기본 계획 안에 그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도 빠르게 정상 가동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게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신한울 1, 2호기 뿐만 아니라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돈이 들어가 있고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고 이쪽이 이제 건설이 재개가 되느냐 지금 재개 안 된 부분인데 이 건설 재개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실질적으로 좀 방향성이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제 후보님들의 이제 그 공약에 따라서 또 이 주가의 방향성이 좀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후보님께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 이어간다 말씀하셨고 또 윤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 폐기를 또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인해서 내주에 또 갈리는 만큼 이번 주에 파동이 나왔다가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가 반등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SMR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MR 쪽 잘 보셔야 되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어서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SMR 보급을 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와줬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 돌입을 하겠다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입을 하겠다 했는데 말을 바꿔서 SMR 쪽을 SMR 투자를 위해서 한 10억 유로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원전 관련해서 이제 그쪽을 이제 SMR 투자를 좀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영국은 사실은 풍력의 의존도가 좀 굉장히 많은데 풍력 에너지 의존도가 강한데 불구하고 바람이 좀 불지 않다 보니까 원자력 쪽으로 이제 좀 움직임이 원전 쪽에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부각이 되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원전 개수가 이제 투자에는 이제 만들어진 원전 개수보다 훨씬 많은 150개를 15년간 꾸준하게 이제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한 기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기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탈원전으로 간다면은 빠르게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낼 수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정책이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주를 부과를 받느냐 아니 못 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속도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대선 이후의 정책적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추이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원전이 또 정책주로도 함께 묶일 수가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도 좋겠네요, 여러분. 자, 근데 사실 탈원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시겠지만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러분 좀 떠오르실 겁니다. 뭐 그때 뭐 식물이 변형된다거나 그런 방사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오염들이 많이 됐다 보니까 탈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좀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또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그럼 지금 현 구간에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단계다 보니까 다시 또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이논 의원님, 네. 그럼 원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뺏겨야 된다라고 좀 세계가 인식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현재 가동을 중단하거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전력 발생량을 줄여나가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 공장이 멈춥니다. 예, 추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표적으로 예. 포스코도 예. 일단은 지금 전기 모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장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셧다운이 없겠죠. 된다. 예. 네. 근데 이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1986년도 그리고 2011년도 각각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회의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줄여 나가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상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중간중간에 언론에 표시가 되지는 않았었지만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방사능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트렌드를 좀 거스르고자 해서 지금 앞서 다른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물결이 다시 한번 일으켜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프랑스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에페탈 규모의 사실상 해상 풍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 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또는 석탄 또 더 나아가서 수력 이 모든 전력 발생량을 대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해, 동해, 남해 이 각각의 바다 3면을 약 3겹으로 3중으로 발전소를 둘러야지 실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지금 현재 전력량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로서는 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원전을 사실상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와중에 ESG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ESG 중에서 나머지 것들을 제외하고 녹색, 에너지 이 두 가지만 딱 보시게 된다면 사실상 이 에너지라는 것은 앞서 구글이라든지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이 사실상 4사의 대표적으로 이제 IDC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모든 프로그램이 송수신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발전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은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매우 부족한 어떤 상황들이 지속 발생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금 회귀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SM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아이린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제한을 계속적으로 두면서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40% 넘게 기존의 전력 개발 수준에 있어서 어떤 대체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대체제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지만은 원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매우 크기 때문에 테마로서 보시 마시고 지금은 테마겠지만은 다음 주 이후 어떤 차기 정권이 들어선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초비상입니다. 특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이 논쟁을 화제에 확실히 올려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주목을 받고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그렇다면 원전 이외의 에너지주까지 좀 열어놓고 살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명석 위원님. 네. 예, 어디 쪽 좀 더 보시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수소 쪽에 수소. 관심이 예. 있는데 이제 원자력 담으로 많은 이제 파워라든가 작은 공간에서 많은 파워와 또 친환경 요즘 무슨 에너지를 하든 친환경이어야 됩니다. 친환경. 그래서
거기 이제 떠오르는 게 수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현대차가 넥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소 이제 자동차가 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고 나왔고 뭐 전 세계적으로 수소가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다가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수소차를 만들지 않겠다면서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트럭이라든가 요즘 보면 이제 뭐 비행기 이렇게 그쪽에도 수소 에너지를 넣겠다 그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 파워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수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친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가 계속 이제 뻗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GS건설이라든가 SK 에코웨스트 등에서 해외 수소 플랜트 건설과 연료 전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 또 데이터 센터 등 사업 모델을 계속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구와 개발,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활용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수소 에너지가 조금 상당히 에너지 부분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그쵸. 현대 쪽에서 뭐 수소차 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당분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시장에서 잊혀졌던 부분이었는데 좀 수소 에너지에 있어서는 확실히 챙겨볼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좀 지켜볼게요. 이어서 우리 린쌤. 자, 지금 사실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 친환경 관련주들 상단에서 굉장히 물리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차분하게 매수가를 좀 낮추면서 조정 시에 좀 낮춰서 조금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발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 대란 우려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석유도 사실은 브렌트유가 지난 24일인가요? 7년 만에 10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가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가스나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기존 한 1년 만에 한 5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해서 석유 가스뿐만 아니라 원자재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파동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주까지 움직였던 섹터는 뭐 구리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알루미늄 관련주 그리고 뭐 팔레둣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뭐 러시아발 사태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번 밀었다가도 다시 한번 재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물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좀 내려온 자리에서 뭐 주가가 많이 원위치 된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통해서 좀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 금요일에 봤을 때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뭐 움직임이 좀 흐르는 상승 흐름이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태양광이나 뭐 이제 풍력이나 이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운데 수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에너지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뜨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1년 한 해를 보더라도 내년을 바라보더라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이 러시아발 사태가 단기적으로 그칠지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이 전쟁 리스크가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더욱이나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좀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의 상승 흐름 파동이 굉장히 세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사실 윗단에서 좀 물려 계시거나 비중이 작고 물려 계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조정 시에 좀 들어가서 좀 먹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조금 좋은 훈풍 뭐 상승 기조가 또 전해질 수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풍력 관련주들이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풍력 관련주들이 재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안 가는 종목들 뭐 CS 윈드나 뭐 CS 베어링이나 이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급등하고 상강 MNT나 이런 종목들이 좀 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좀 고점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대응의 구간이 왔다라고 이 부분까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전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타 에너지주 열어두고 접근하는 방안 어떤지 나인원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타산성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을까요? 타산성? 네. 실질적인 실익. 오, 어려운 말 쓰시네요. 네. 아, 근데 사실 어렵죠. 힘들죠. 네. 왜냐면 이제 막 개발하고 상용화해야 되는 때 아니에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예. 일단 중국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LG도 사업에서 손을 뗐고, 하나솔루션도 사업에서 손을 뗐고, 하나큐셀이 그나마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그 역시 미국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국가들은 사실상 테슬라가 지금 리튬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를 선택했던 것처럼 국내산, 즉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력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렇다 어떤 수요가 발생치 않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로 전량 수출을 해야지만 기업이 연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서 유럽 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의 특수를 누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일단 지금은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앞서 사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자신들의 의견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지만은 사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원유라든지 또는 천연가스의 어떤 공급량을 가지고 사실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주길 원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사실상 좀 무리수를 두는 어떤 공격을 좀 감행을 하였는데, 이 과정을 지켜본 유럽, 그리고 남미, 북미, 그리고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가장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상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차기 정부에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현재 일시적인 테마로 움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움직이는데 이 종목군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어서 저점을 높일지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의 그룹을 반드시 설정하셔가지고 다음 주 내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시선 옮겨보죠. 자, 최명성 의원님. 네네. 원전주 아니면 에너지주도 좋습니다. 매수 오케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뭐 꼭 매수를 떠나서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낙폭과대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한국전력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예, 줄여서 한전. 네.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사연이 많죠. 지금 6만 사연이 원짜리가 많죠. 6년 만에 2만 원과 예. 세 토막이 났습니다. 세 토막.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전력이 세계 품질 1위, 안정감 1위, 뭐 국민 선호도 1위거든요. 만족도가 전 세계로 보면 항상 한국전력이 1위인데 왜 주가는 이렇게 세 토막이 나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데, 일단은 이제 그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또 한전기술, 한전 KPS가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제 원자력이 이제 우리나라도 수출하면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한국전력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연이 많은 종목인데, 자, 월봉을 보시면 현재 6만 원짜리가 2만 원대 초반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제 단기 이제 좋은 건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봉을 보시면은 좀 치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이제 단기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는 좀 갈 것 같습니다. 또 요 근래 보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한 2주 연속. 그래서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뷰해드린 건데, AS 해드린 건데,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또 차기 정부에서는 누가 되든 이제 원자력을 키우고 한국전력도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한 3만 원이나 3만 5천 원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사실 참 말이 많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잘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린 위원님, 네. 요즘 원전주가 워낙 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라 위원님도 혹시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뭐 오늘 원전주 그러면 두산중공업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빠르게 한번 살피고 넘어가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단 관리 졸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개월 만인가요? 예, 23개월 만에 2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장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2만 원 이상 돌파를 해주면서 여기서 더 치고 가느냐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머물고 다시 횡보하고 밀려내느냐 이 부분이 되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내주에 이제 대선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 방향성도 좀 나오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상황이 불확실성이 또 있고 또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 동유럽 국가에서도 원전 발전에 그 원전 건설에 굉장히 더욱더 이제 매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관련주들이 그런 얘기가 그런 뉴스가 하나씩 이렇게 나온다면은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또 조정을 받았다가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제 조금 스윙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신기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27%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날 드리고 이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한 차례 밀었다가 다시 이제 횡보해주면서 오늘 같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19% 떠서 시작해서 27% 급등했는데 그리고 이제 눌러버렸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이 자리에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시와 원천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주 중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 종목도 이제 스윙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중 관심 종목 오픈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확실히 오늘 원전주에서도 가장 먼저 상한가 전당에 이름 올린 종목이 있었고 뒤따라서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나인원 의원님, 네. 사실 어떤 테마가 강할 때 상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장주를 캐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장주가 조금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올랐던 종목을 오히려 관심 종목으로 담아야 하는지 네.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대장주를 관심 종목으로 담아야 하는지 이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단하죠. 모든 매매에 있어서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가자마자 그 종목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2등주, 3등주를 즉각 따라붙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 네, 물론 상한가가 풀리면 즉각 매도를 해야겠지만 아마도 오늘 에너토크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에너토크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사실상 원전 테마주도 오늘 구성 종목군들을 사실상 제가 이 여의도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자, 그중에서 에너토크 오늘 약 한 1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동종목이 오늘 종가상 15,000원 이상 사실상 양봉 흐름을 좀 마무리해줬더라면은 내일 모레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동종목에 대해서 특징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매수하신 분들 또는 수익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 계실 텐데 호가 체결 움직임이 상당히 느립니다. 상당히 느리고 정석적으로 상방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매도 호가에 있는 모든 물량을 순차적으로 잡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흐름을 따르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거나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수익을 좀 챙기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을 잡으시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도 같이 병행하신다면 좋은 결과 수익 극대화까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시 좀 테마가 견고하게 형성이 된 원전 섹터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여러분 잘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휴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3월 2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QR코드 여러분 꼭 준비를 하셨죠? 이젠 QR코드 찍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됐는데 식당이나 카페 등 11종의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일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 군이 밀집된 곳은 당연히 유지를 한다라는 정책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시면 MSCI 지수 재조정이 내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편입될 종목 가운데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편입을 앞두고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종목들 흐름 과연 어떻게 수렴될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저희가 일전에 소주값 오릅니다, 맥주값 오릅니다 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소주랑 같이 집어드는 게 요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새우깡 너마저 오른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3월 1일부터 오르는 건데요. 농심이 스낵 출고가를 평균 6% 이상 올린다라고 합니다. 새우깡 가격은 10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를 해보시죠.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D-9일입니다. 오늘로 치면요. 3월 2일에 대선 후보 TV토론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선관위 주관으로는 마지막 TV토론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를 또 해보셔야겠죠. 이 부분 여러분 한번 훑어보시고 또 관심 종목들까지 정리하는 내일장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가 전략 세울 수 있는 AS타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위원의 종목부터 보겠는데요. OCI의 날개를 달고 훨훨 뛰어오르고 있는 부강약품 보겠습니다. OCI의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치료제 임상 등을 추진하면서 오늘 장에 있어서도 7% 가깝게 뛰어오르는 종가 움직임 확인됩니다. 흐름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고 위원님 들어가신 이후로 또 추세 오름세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근래 한 2주간에 걸쳐서 아침, 점심, 저녁 방송에서 한 5번 정도 추천도 하고 리뷰도 하는데 네. 부강약품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살아있네. 예, 살아있습니다. OCI에서 인수하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 중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게 발표를 했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은 부강약품이 이번에 이제 타이레놀 다음에 타이셀이라는 이제 열내리는 이제 약인데 그 코로나 때 가장 상비약이죠. 근데 그 타이셀이라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호재인데, 자,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만 원대 있는 주식이 이제 10,000원까지 내렸는데, 이런 주식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OCI가 부강약품을 인수하면서 좀 저가에 잡은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7,000원에서 22,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장기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쭉 한 몇 달 들고 가시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강약품 계속해서 저희 좀 지켜볼게요. 이어서 아이린 위원의 종목 신받다 심텍홀딩스 볼게요. 역시 실적 파워인가요?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57.07% 챙긴 바가 있던 이 종목 금요일장에 있어서 6,220원까지 터치가 나왔어요. 위원님, 네. 갭이 무너지지 않았고 금요일에 뛰었던 갭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에너지 응축하면서 좀 윗방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고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 한 차례 이제 밀릴까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는데 예, 예. 사실은 그냥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3,125원에 25원에서 이제 포착을 해서 사실 이번에 100%를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100%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심텍홀딩스 신받다 진짜. 네, 물론 시간은 한 달, 두 달, 석 달, 물이 조금 걸렸지만은, 원래 이제 100% 정도 보려면은 2, 3개월 정도, 적어도 뭐 3, 4개월 정도는 이제 끌고 가시는 그런, 매매가 또 중요한데요. 이제 급등했을 때도 여의도 주식왕에서 이 자리에서도 드렸고, 또 한 자리 급등했다 밀리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수익 냈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언급을 해드리면서 심텍홀딩스는 꾸준히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심텍홀딩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6,000원 이상 가면서 7,000원 이상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다만 한 차를 밀려낸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1월 초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내년까지 바라보고 가자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실히 신받네요. 심쿵홀딩스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볼게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엔터주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관련해서 JYP 2월 22일에 저희가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시가에 들어갔었고 이 종목은 오늘 또 49,850원까지 종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네. 55,500원까지 오늘 좀 나왔어서 예, 앞으로 좀 사실 이 오프닝 기대감이 더 커지면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탄력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뭐 며칠 만에 당장 급등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 시장이 또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섹터에서 아직 덜 간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 JYP 엔터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계속해서 엔터주들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라인원 위원의 종목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월척이죠? 네. 자, 그렇다면 보성파워텍은 더 가져가야 하는 건가가 궁금한데 뭐 견고했습니다. 상한가 5,160원. 물론 상한가 이탈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일단은 뭔가 귀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네, 일단 보성파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상한가를 갔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 예. 자,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테마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하니까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플러스 5% 이상 갭을 띄워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플러스 5%라고 한다면 5,450원 정도가 될 텐데 5,450원 이상으로 상승해 준다면 끌고 가셔도 되고 5,450원 이상으로 갭을 띄웠고 밀린다라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 원칙만 가지시고 내일 모레장 대응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또 수익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한가 이후에 이제 대응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어떤 종목을 좀 새롭게 바라보면 좋을지 신규 종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명성 위원님, 네네. 어떤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또 좋을까요? 네,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이제 새로운 산업 이렇게 이제 많은 투자를 하죠. 그쵸. 지금 여야 대표가 대선 후보가 아파트를 250만 원을 짓는다겠습니다. 또 많은 뭐 경부 고속도로 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시멘트화라든가 예. 이제 그 레미콘 뭐 그런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산업을 가지고 보강산업? 왔는데 예. 보강산업 이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골재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의 근간이 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혼합 골재, 레미콘을 생산 판매인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 대해 정책이 정확히 맞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타이밍도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더블이 갔습니다. 한 3개월 전에 다시 가겠죠. 다시. 그래서 현재 이제 6,000원대 왔는데 현재 이제 6,940원인데 자, 매수가 7,000원 드리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드리겠지만 2차 목표가 10,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6,300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밝히는 뭐 250만 원 뭐 가구 또 건설에 딱 귀합하는 종목이니까 보강산업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광산업이었습니다. 정말 8,000원 부근까지 광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잘 주시를 해보시죠. 이어서 우리 신받다 린쌤, 린받다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심택입니다. 오! 제가 이제 고점에서 예. 이렇게 고점인데 어떻게 추천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추천해드렸습니다. 무려 뭐 25,000원짜리에서도 뭐 제가 가족분들께도 언급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이 꾸준히 내년을 바라보고 가자고 했던 종목이 심택홀딩스였는데요. 심택이 지난주에 100%를 이제 찍었고 심택홀딩스가 그리고 심택도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80% 이제 상승을 좀 이제 수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가고 밀려도 뭐 한 10% 정도 밀리고 그래서 시장 조정 나오면서 탄력이 없었습니다. 탄력이 없었지만은 최근에
4분기 실적을 보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397%, 예, 굉장히 잘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또 영업이익이 90%대 나와주면서 중기 종목으로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 한 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10% 조정이 나온다면 2차 매수, 3차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머니왕에서도 심택을 언급해드렸고 또 놀면 뭐하니에서도 심택뿐만 아니라 심택홀딩스를 언급해드린 만큼 이 종목은 편안하게 중기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5만 1,000원까지, 그리고 뭐 손절가를 4만 원으로 제시는 해드리지만 사실 손절가가 필요 없습니다. 10% 빠질 때마다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좀 추가 매수까지 열어놓고 심택은 바라보자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여러분 6만 원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볼게요. 자,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은 이번에 또 어떤 종목으로 홀인원 해볼까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주 맥주입니다. 네, 맥주.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이 시간에 딱 생각나죠. 네, 내일 쉬는 날이니까 지금 바로 치킨 주문하셔서 제주 맥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방역 패스와 관련된 부분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4월 달부터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일단 맥주도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류 관련 테마주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좀 탄력 있게 충분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실적 발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막 전년도 대비했을 때 약 한 30억 정도의 지금 마이너스 적자 전환에 대한 어떤 공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 재무제표 상의 이슈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생산 설비 확장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으로 사실상의 지출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8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제주 맥주가 보여줄 수익, 제주를 좀 부려줬으면 좋겠네요. 목표가 3,800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네, 여러분 지금 뭐 속보로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러시아 뭐 36개국 항공사 운항 금지 뭐 등등, 푸틴 지시로 핵전력 강화 태세 돌입했다. 뭐 스위프트 체결망에서 배제를 시켜도 우리는 대체 수단이 있다. 등등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은 현재 하방권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불꽃처럼 수익을 내는 종목이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신보고 싶으세요? 신봤다 외쳐볼 수 있기 위해서는 림봤다라고 외쳐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 가운데서 러시아발 이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어떤 이슈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우리가 휴장이다 보니까 크게 시장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잡아가고 수익 내줄 수 있는 종목 선점해서 공개 방송에서 심택 홀딩스 같이 좋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스크롤 내려보니까 자, 수익여신 아이린위원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도 요 같은 시장 속에서 꼭 신봤다 외쳐볼 수 있도록 저희 응원하고 있을게요.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저희 하루 쉬어가고요. 자, 이어서 3월 2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